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 여자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오랜만에 집에 들르는 길이었죠. 그녀의 가족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딸기 농장 아저씨가 중간에 그녀를 태워다 줍니다. 서연은 돌아오는 기차에서 그만 핸드폰을 두고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찾을 때까지는 집 전화를 써야 하는 그녀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죠. 엄마 진짜 미친년이야. 나 집에 완전히 갇혔어. 하지만 잘못 걸려온 전화였고 건너편에서는 이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서연에게는 입원 중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죽고 나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같이 묻히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서연은 그런 어머니에게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빠 옆에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병문 안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에 전화를 잘못 건 그 사람이었죠. 선이야, 엄마가 나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네? 이번에도 전화는 금방 끊어졌지만 문득 서연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수화기 건너편의 사람이 말한 집 주소가 지금 서연이 있는 집 주소와 정확히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액자가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깬 서연은 떨어진 액자를 다시 걸려다 이 집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20년 전 이 집에 살았던 여자의 일기장을 발견하죠. 다음날 서연은 딸기 농장 아저씨에게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대답을 계속 피했고 서연은 영숙이라는 이름만 겨우 건진 채 집에 돌아오죠. 그리고 이날 밤도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어머니가 자기 몸에 불을 붙이려 한다며 소리치는 여자의 목소리. 그때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연기, 그리고 어제 발견한 20년 전의 일기장에 적힌 똑같은 내용. 이렇게 서연은 20년 전 이 집에 살던 영숙이 현재의 자신과 통화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영숙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서연. 그녀의 예상대로 전화를 받은 영숙은 20년 전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영숙에게 이야기해주고 처음에는 믿지 않은 영숙이었지만 서연이 미래에 일어날 사고까지 전부 예언하자 결국 그녀도 자신이 20년 후 미래의 사람과 통화하고 있음을 믿게 되죠. 둘은 금방 친해집니다. 나이도 서로 같았고 무엇보다도 어머니를 싫어한다는 점이 둘 다 같았기 때문인데요. 영숙의 새어머니는 무당으로 영숙에게 마가 끼었다며 퇴마 명목으로 그녀를 학대했고 서연은 어머니가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이날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큰 화상 흉터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의 집에 손님이 방문합니다. 그 손님은 바로 20년 전 이 집을 사려고 찾아온 서연의 가족이었죠. 영숙은 전화기로 몰래 20년 전 서연 가족의 대화를 들려주고 서연은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고마워하는 서연에게 영숙은 더 대담한 제안을 하는데요. 너희 아빠를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화재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1999년 11월 27일. 이날은 영숙의 시점에서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였던 것이죠. 서연에게 과거 그녀의 집 주소를 받은 영숙은 어머니 몰래 집을 빠져나와 서연의 집으로 향합니다. 거기엔 서연의 어머니가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가스불은 켜진 채였죠. 그리고 영숙이 개입하면서 20년 후에 서연의 미래도 바뀌게 됩니다. 그날 아버지가 죽지 않았고 가족 셋이서 행복한 미래로 말이죠. 이 일로 영숙은 어머니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고 서연은 그런 그녀에게 고마워하지만 되찾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라 서연은 점점 영숙에게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런 서연에게 영숙은 욕을 퍼붓지만 다신 영숙이랑 전화하지 마라. 네가 다친다. 이번에는 둘의 통화가 영숙의 어머니에게 들켜버리고 맙니다. 걱정이 된 서연은 인터넷에서 영숙의 이름을 검색하고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영숙이 새어머니의 퇴마의식 때문에 죽을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서연은 이 사실을 영숙에게 전하고 그렇게 영숙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숙은 자신의 새어머니를 죽이게 되고 그렇게 영숙의 사이코패스 기질이 완전히 눈을 떠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구속하던 어머니를 죽이고 새로 태어난 기분을 만끽하는 영숙. 그런 그녀의 집에 딸기 농장 아저씨가 딸기를 나눠주러 방문합니다. 마침 20년 후에 이곳에서도 딸기 농장 아저씨가 방문해 있었죠. 하지만 냉장고에 딸기를 넣어주려던 아저씨는 그곳에서 토막난 영숙의 새어머니 시체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지만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로써 서연의 미래에서도 딸기 농장 아저씨는 사라져버리고 말죠. 서연은 이것이 영숙의 소행임을 눈치채고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만 영숙은 계속 시치미를 뗍니다.
이에 화가 난 서연이 영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미래의 기사를 읽어주지만 영숙은 이제 겨우 살 것 같은데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니 일단 너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찾았는지 좀 알아봐봐. 되려 자신의 범행 증거를 찾아오라며 서연을 협박합니다. 겁에 질린 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리지만 끊기가 무섭게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오고 누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 이 씨발아. 그래도 결국 서연이 전화를 끊자 영숙은 미친 듯이 화를 냅니다. 그때 누군가 영숙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니 11시에 부동산에서 뵙기로 했었거든요, 어머니를. 집을 계약하러 온 서연의 아버지와 20년 전의 어린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지금 잠깐 잠드신 것 같아요. 들어와 계세요. 영화 콜은 올해 개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입니다. 개봉 직후에는 한국 넷플릭스 인기 컨텐츠 1위, 현재도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현재 한국의 탑10 중 9개가 전부 드라마 아니면 예능인 와중 영화로서는 유일하게 탑10에 들어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순위가 완성도의 척도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또 한국 영화 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래 한국 영화 중에서 이 정도까지 시나리오에 신경 쓰고 만든 영화가 있었나 싶어요. 스토리의 앞뒤 전개가 다 잘 맞아떨어지고 과거가 바뀜으로써 미래가 바뀐다는 설정도 나비 효과만큼은 아니라도 나름대로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두 주연, 그 중에서도 영숙이 역을 맡은 배우 전종서 씨, 서연 역을 맡은 박신혜 씨가 묻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이코패스 연기를 소름 돋게 잘하시더라고요. 이 캐릭터 덕분에 영화 보는 내내 긴장감이 넘치고 계속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화 콜 소개였습니다. 요즘 날도 춥고 시국도 수상한데 따뜻한 집에서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